이번 영상에서는 그룹 퍼실리테이션을 하는 PBL 튜터를 위한 12가지 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의대 의학교육진흥원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환입니다. 이 자료는 아래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도입부 설명을 하겠습니다. Facilitation, 우리말로는 흔히 촉진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PBL에서 튜터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튜터는 PBL에서 학생의 질문에 직접 답을 주거나 강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PBL에서 튜터의 역할은 바로 Facilitation이고, 이는 학생의 학습 과정 프로세스를 더 쉽고 원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튜터는 학생이 현재 주어진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또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잘 가이드하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Facilitation 혹은 촉진은 많은 튜터에게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PBL 튜터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 예를 들면 시작 시점에 튜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Facilitation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학생들의 토론을 촉진하나요? 와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PBL 세션의 초반부에 중요한 튜터의 역할은 첫 번째 세션에서 그라운드 룰을 학생들이 정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라운드 룰이란 이 그룹의 행동 기준이며 토론이 이루어질 때 지켜나가야 할 핵심 가치를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로 구성된 조가 따라야 할 규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야 하며, 만들어진 규칙을 이후에 어기는 조언이 나오게 되면 이를 스스로 학생들이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룰의 예시로는 휴대폰을 끈다, 제 시간에 도착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 서로 경청한다, 모든 사람이 토론에 참여한다, 의견이 다를 경우 언쟁하지 않고 차이를 좀 더 토론한다 와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일견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규칙을 초반에 정하고 서로 모두 공유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팁은 그룹 구성원이 수행해야 하는 서로 다른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토론하여 정립하는 것입니다. PBL에서 한 조원은 서기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서기는 조원의 의견을 듣고 화이트보드에 조 내에서 논의된 정보를 기록하고, 또한 모든 조원이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조장 또는 사회자가 별도로 역할을 맡아서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PBL에서 서기나 조장을 혹은 사회자를 맡지 않은 나머지 조원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고 그룹 구성원들의 이해를 더 깊이 심화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하고 문제에 초점을 두어 토론을 진행하며 부정적인 언쟁을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토론 시 어떤 자료를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두면 좋습니다. 용어 사전이나 해부학 아틀라스, 양리학 핸드북 등 학생들이 PBL 진행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지 미리 토론해 보고, 마지막으로 조장이라든가 역할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혹은 조원 간 역할의 로테이션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팁입니다. PBL의 튜터는 그룹 멤버, 즉 조원 학생들 간 신뢰를 구축하고 또 이 학생들이 서로 유대감을 쌓아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흔히 그룹의 발달 단계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는 합니다. 가장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룹이 형성되는 포메이션 단계를 넘어서 이 그룹 새로 형성된 그룹은 그 내에서 초반에 약간의 갈등을 겪는 스토밍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해소되면서 그룹 내의 규범이 형성되는 노밍 단계를 밟게 되고 이후에 그룹이 본격적으로 충분히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는 퍼포밍 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학생들은 새로 PBL 조가 꾸려졌을 때 초기 단계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의사소통의 방식을 정하고 그라운드 룰과 역할을 합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튜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PBL의 특성상 그룹 내 학생들 간의 신뢰가 충분히 구축되어야 그룹의 성과가 충분히 향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PBL 과정에서 서로로부터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배우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지만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 번째 팁입니다. PBL에서 튜터는 토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토론을 튜터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즉 튜터는 학생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임파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스타일로 교육 혹은 튜터 역할, 파실리테이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학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성급히 질문을 던지거나 학생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조원 학생 중 한 명이 튜터가 던지고 싶었던 그 질문이라든가 튜터가 주고 싶었던 바로 그 정보, 그 말을 할 것이라고 믿고 충분히 기다려주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은 발견을 통한 배움의 기쁨을 PBL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튜터는 자신이 어떤 타이밍에 학생들에게 개입하는지 자신은 어떤 유형의 튜터인지를 스스로 모니터링하면서 점점 더 튜터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튜터는 그 그룹의 롤 모델이 되면서 자신의 교육 스킬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튜터는 PBL에 들어가기 전에 튜터 가이드를 잘 읽고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례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학생이 어떤 시점에 도움이 필요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튜터는 제 시간에 참석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을 엄수하는 모습 역시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롤모델로서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장려하면서 동시에 튜터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는 그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교육 스킬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학생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마지막으로 PBL이란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도 PBL 튜터로서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팁입니다. 학생의 이해를 장려해야 합니다. 학생은 PBL이라는 이 세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근거들 사이에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어떤 근거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정보를 탐색하고 검색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해석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거와 정보를 충분히 평가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이 PBL에서 학생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따라서 튜터는 학생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자기 자신만의 흐름과 임상 상황에 대한 메커니즘을 구성하도록 잘 가이드하고 유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학생들에게 기초과학 지식을 활용해서 임상 증상과 징후를 설명해 보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학생이 어떤 의견을 말했을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론은 무엇인지 말해보게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설명해 보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7번째 팁입니다.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장려해야 합니다. PBL을 통해서 튜터는 학생들이 아래와 같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말싸움, 이렇게 언쟁을 하기보다는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논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PBL에서 가설을 제시할 때 그 가설을 정제하고, 즉 다듬고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는 근거들 사이에서 가중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된 정보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게끔 도와주어야 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론을 내고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게끔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암기보다 이해를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번째 팁입니다. PBL에서 튜터는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BL에서 튜터는 토론을 점차 더 범위를 확장해가면서 더 많은 조언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토론을 촉진해야 합니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장려할 수 있고, 또 어렵거나 복잡한 개념을 스스로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이 기초의학이 왜 중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가설들 사이에서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지 그러한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는 것도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학생들에게 세부적인 내용과 큰 그림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튜터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9번째 팁입니다. 튜터는 자신이 담당하는 그룹, 그 조의 역동성을 촉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튜터는 조원이나 지금 세션을 진행하고 세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손실보다는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가에 조금 더 집중하게 학생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또 경청하고 모두가 어느 정도씩이라도 기여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임파워, 즉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어서 무언가를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세션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지막으로 학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야 또 그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10번째 팁입니다. 그룹 내에서 윈윈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PBL을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며 갈등 자체가 활력과 혁신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튜터의 역할은 무조건적으로 갈등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갈등이 학습에 해가 될 정도로 극심할 때 혹은 그렇게 되지 않게끔만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생에게 이렇게 조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일종의 도전으로서 모두의 성공을 위한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가급적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 이득이 되는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규칙보다는 관계에 더 초점을 둘 때 윈윈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의 문제를 문서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동료와 상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11번째 팁입니다. 그룹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피드백은 챔피언의 아침 식사, 즉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피드백을 줄 때는 긍정적인 것도, 즉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꼭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제공되는 피드백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예시를 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룹의, 즉 그 조의 수행 능력, 퍼포먼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전략이나 접근법이 무엇이 있을지 토론할 필요가 있고, 피드백을 줄 때는 피드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피드백을 주기 위해 튜터가 발견한 이슈가 그 다음 회차의 세션이나 토론 때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튜터 자신도 자신의 교육 일지를 기록한다면 점점 더 능숙한 튜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 팁입니다. 튜터는 학생들에게 튜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세션에서 튜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며, 전통적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기대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는 역할과는 PBL에서 튜터는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BL에서 튜터의 역할은 토론을 퍼실리테이션하고, 필요하다면 토론을 더 장려하기 위한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토론의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끔 무언가를 제안할 수 있고, 학생들이 토론을 하게 되면 그 토론의 요점을 요약하는 것도 튜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한 튜터의 역할 중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개방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PBL 세션에서 서로 토론하고 새로운 것을 실험해보고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게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튜터의 역할은 그룹, 즉 학생들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세션이 마무리되었을 때 피드백을 주는 것도 튜터의 역할이고, 또한 학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도 튜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PBL에서 촉진을 위한 튜터의 역할 12가지 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그라운드 룰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라운드 룰에는 그룹 구성원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룹이 새로 형성됐을 때 신뢰를 갖춰야 앞으로 지속되는 PBL 세션이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룹 멤버, 즉 조원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고, 학생들 사이의 유대감을 장려해야 합니다. PBL에서 튜터는 토론을 촉진하는 역할이며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거나 지배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PBL에서 튜터는 그 학생들에게 롤모델 역할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교육 스킬을 스스로 혹은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모니터링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PBL에서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것은 지식의 습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내용에 대한 심화된 이해라든가 기초의학에 대한 임상 상황에서의 활용, 그리고 비판적 사고, 여러 가설의 우선순위 설정과 정보와 근거의 평가 등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즉 튜터는 학생이 그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개방형 질문, 그리고 그룹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것 등이 학생들이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이해나 비판적 사고와 같은 PBL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새로 프레이밍하는 것도 튜터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션이 마무리될 때라든가 그룹이 뭔가 피드백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 학생들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도 튜터의 역할이 되고, 12번째 팁으로 학생들에게 튜터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도 PBL에서 학생들이 튜터의 역할을 오해하지 않고 튜터가 적절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12가지 팁이 PBL에서 튜터 역할을 하시는 교수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